3부 비상장 주식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강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백문영 부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부에서는 그 처리 방법, 사실 실적으로 처리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증여냐 양도냐. 네. 각각 세목에 따른 세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게 더 유리한 건가. 네. 비상장 주식 처리와 관련한 조세 환경을 한번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 네. 이 어떻게 처리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 내용인데요. 사실 중소기업들은 국가에서 사회적인 배려 대상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 투자 지원, 금융 지원, 성장 지원, 정보 지원, 다양한 각도의 지원들을 해줘요. 네. 그런데 이 비상장 주식을 처리한다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이익을 시현하는 거예요. 네. 자본이득을 시현하는 거죠. 음. 지분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소기업이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런 투자, 금융, 정보 지원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삼성전자가 됐든 영세한 중소법인이 됐든 동등한 여건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그 관련된 세제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대주주 요건이에요. 사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1% 2%만 해도 이게 엄청난 시가로 환산하면 큰 가액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만나는 비상장 주식 4%는 대주주가 4%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이 대주주 요건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네. 비상장 주식 4%는 이 중소 영세 법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비율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대주주 요건에 따라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 세금을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때 10%의 세율을 부담하는데 사실은 이건 그림의 떡이죠. 네. 대부분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업은 소액주주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20에서 25%의 그 높은 세율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퇴직소득의 어떤 그 존재감이 되게 중요하다. 대표가 물론 이익을 시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압승계에서 퇴직금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퇴직소득을 받는 주체의 이 소득세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작년에 2배수까지로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상장기업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배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봉을 올리면 퇴직소득 총액은 변함이 없고 비상장기업은 연봉을 그렇게 증액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증액하는 것 자체가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판정될 공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적으로 이 한도 축소로 인한 불이익은 또 비상장기업이 오롯이 또 받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 처리, 특히 이제 주가를 낮추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최종 단계에서 기업들이 맞닥뜨리는 이 문제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비상장 주식 같이 양도세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게 15년도까지는 세율이 10%밖에 안 됐어요. 네. 이거 굉장히 저렴했죠.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보면 10%에 해당되려면 과표가 그죠? 1200까지가 6%, 4600까지가 15%였잖아요. 연봉이 한 5천인 사람과 한 몇백억 실제 주식 이득을 얻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율이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네.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10%의 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15년도까지는 주식을 거래해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이 양도라는 부분의 세율이 굉장히 경쟁력이 좋았죠. 5년 만에 2배가 올랐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19년도에는 20%로 올랐다가 이제 2000년도부터는 3억 미만은 20%, 3억 초반은 20% 이제 2단계 누진과세 체계로 바뀌었고 이제 앞으로는 왜 이제 이게 자본소득을 근로소득보다 이렇게 우대하느냐? 이것도 근로소득처럼 5단계, 6단계의 누진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지 더 완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런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는 실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죠. 이 필요경비에는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계약서 만드는 비용,
그런 서류들을 공증하는 데 비용, 뭐 인지 때 이런 재비용들이 다 차감되는 거고요. 차익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250만 원 공개해 주는 게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주는 겁니다. 이제 대주주에 해당되면 과표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의 세율이 부담이 된다는 거고, 소액주주는 10%. 또 하나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을 양도 시기는 언제로 정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 이동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회사에 내가 당신 회사의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주주 명부에 나를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그걸 이제 명의개설이라고 합니다. 양도 대금을 다 지급하고 명의개설을 했느냐, 아니면 명의개설을 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느냐. 그러면 양도 시기로 봐야 될 거 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예규에서는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설을 한 경우, 그러니까 대금을 다 지급하기 전에 주주 명부에 올려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주주 명부에 올린 그 시점이 양도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도 시기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양도세 납부 기한이 달라져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양도와 증여가 어떻게 좀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도는 증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억 이하는 20%, 중위세 네. 포함은 22%, 네. 이제 3억 초과하면 여기 이제 27.5%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양도라는 거는 내가 유상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산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가족 간의 거래일지라도 유류분 청구 문제가 생길 때는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환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실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한 거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질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는 양도가 유리하고, 그래서 실제 이게 유리하지만 자금 주체와 양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증여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증여는 증여 가액이 소액이면서 한계세율이 20% 미만인 경우는 당연히 증여가 유리해요. 증여는 10%부터 시작하잖아요. 1,000만 원을 증여하든 2천만 원을 증여하든 1억 미만은 10%입니다. 근데 양도는 무조건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이제 20%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대주주인 경우에는. 네네. 그러니까 소액인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가 유리하고, 특히 이제 구간세율이 20% 미만인 데서는, 그 다음에 증여세 납부를 위한 추가적인 현금 필요 하죠. 양도는 양도 전체 대금에 대한 현금이 필요한 거고, 네. 증여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게 유류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기업이라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도가 유리한가 증여가 유리한가에 대한 그 포인트가 10억이네요. 그렇죠. 실제 계산을 해보면 요 10억부터가 예.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양도가 유리해집니다. 예, 세금적으로는 세율 구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까지는 뭐가 유리하다?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유리하다.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신주 발행을 할 때, 증자를 할 때 인입 주주에게 네. 신주 발행을 얼마에 해야 돼야 세금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까? 네. 예를 들어서 상증법상의 기업 가치가 50억이에요. 네. 자, 자본금이 1억입니다. 네. 만약에 투자자가 5억 원의 지분 투자를 한대요. 네. 여기 투자자를 제가 가족이라고 할게요. 자, 기업 가치가 50억이에요. 네. 주식 수는 2만 주입니다. 네. 액면가는 5천 원이고요. 네. 그러니까 자본금은 1억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이미 1억에서 50억이니까 50배를 성장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5억을 투자하지만 네. 실제 자본금은 1,000만 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4억 9천은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요. 네. 쉽게 말해서 주주와 법인 간의 자본 거래를 해서 법인이 그만큼 이익을 본 거예요. 네. 그 자본잉여금에 대한 세금은 과세하지 않지만 이 자본잉여금은 엄격히 법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네. 자본 전입용이거나 결선을 보존할 때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1,000만 원 발행되니까 신주 발행수는 2,000주가 되겠죠. 네. 그럼 기존 2만 주에 2,000주가 발행되니까 신주 발행의 총 주식수는 얼마가 돼요? 2만 2,000주가 되고 출자자 지분율은 9.1%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서 이 50배수를 정한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제 상증법상의 기업가치 평가 결과예요. 네. 자,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세무적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배수를 100배수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게 투자자가 가족이 아니라 제3자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가족이라면 상증법상으로는 50억인데 100배수로 했다는 얘기는 실제 가치를 100억으로 봤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때는 국세청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신주 발행을 고가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이익을 받겠죠. 법인이 이익을 받겠군요. 기존 주주가.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3자인 경우에는 굳이 그럴 일이 없잖아요. 네.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 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 이동의 주체가, 당사자가 특수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조세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인 경우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 이제 사례를 한번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특수관계인끼리는 항상 이 부당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특수관계인끼리는 아무래도 행위와 계산의 부당성이 개입될 소지가 높겠죠. 네. 뭐 우리 시쳇말로 보면 뭐 짜붙인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그런 행위를 왜 하냐? 특정인에게 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그 특정인에게 이익을 무상으로 더 준다라는 거는 조세 부담의 감소가 수반되겠죠. 네. 그래서 법에서는 일정 기준인 경우에 이걸 부당행위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죠. 네.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요건은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네. 5% 이상이거나 네. 또는 그 금액이 3억 이상이거나. 네. 근데 만약에 시가가 대가의 차이가 5% 미만이면서 네. 네. 또는 3억 이하면 그런 경우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도 부당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네. 여기는 사례를 준비.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요? 네. 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5억인데 네. 2억만 주고 저가로 주식을 산 거예요. 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이 양도 거래가 이게 부당행위냐 아니냐부터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시가는 5억인데 대가는 2억이에요. 그러면 3억이라는 이익을 누군가 봤죠. 네. 저가로 양수한 사람이 본 거죠. 네. 예, 근데 이 3억이라는 거는 이 과세 요건 중에 3억 또는 시가의 5%, 시가의 5%면 5억의 5%니까 얼마죠?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또는 3억보다 같거나 큰 금액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당행위 계산으로 이건 부인이 돼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가 5억에 취득가액 1억을 양도차익이 뭐예요? 시가를 다시 5억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네. 2억이 아니라. 네. 이해가 되셨죠? 네. 5억에서 취득가액 1억을 뺀 양도차익 4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니까 6,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뭐 필요경비 공제라든가 기본 공제는 다 제외한 겁니다. 납세 의무자는 이제 저가로 양도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5억 주고 샀어야 될 사람이 네. 2억밖에 안 주고 산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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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가를 5억인데 2억밖에 안 줬으니까 3억의 무상이익이 받은 거예요. 네. 이건 증여세,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이 금액이 3억이거나 금액 기준입니다. 또는 네. 시가의 30%, 5억의 30%면 얼마죠? 1억 5천이죠. 네. 네. 1억 5천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증여가액은 시가 5억에서 네. 대가가 얼마예요? 2억이죠. 네. 여기서는 양도소득세를 시가 5억으로 계산하고 이건 취득가액이 1억, 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억으로 본 거예요. 네.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시가 5억짜리를 대가 2억 주고 산 거고요. 그래서 시가 5억에서 대가 2억을 뺀 게 3억이고 그 중에서 3억과 시가의 3억 중에서 작은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금액이 1억 5천이 됩니다. 네. 네. 이거는 누가 내는 거예요? 저가로 양수한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는 거고 증여세는 누가 낸다? 양수자가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중과세 아니냐 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판정이 난 거죠.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둘 다 부과될 수 그렇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이 기준에 의해서 양도세를 추가로 과세에 당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저가 양수에 따른 징여이익 과세는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고요. 네. 만일에 이게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행위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겠죠. 네.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만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사례가 비특수관계인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예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시가가 10억인데 이건 대가 2억을 지급한 거예요. 네. 자, 시가가 10억인데 대가를 2억만 지급했으면 8억의 차익이 있죠. 네. 자, 이거는 시가의 30%인 3억보다 큰 금액이죠. 네. 과세 요건은 충족이 돼요. 네. 근데 근데 여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야 과세가 되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인데 이 회사 주식이 이런 이유로 굉장히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 그러면 설사 이걸 2억에 거래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건 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네.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비특수 관계인이나 하더라도 이제 시가의 30%를 기준으로 보통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걸 또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서요. 네, 네. 그럼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 10억에서 대가 2억을 뺀 금액에서 이 특수관계인들끼리는 비특수관계인끼리는 3억까지는 거래상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주식 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이 정도 내용만 좀 이해하시면 네.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디까지가 특수관계인이고 어디까지가 비특수관계인이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무적으로 나는 비특수관계인인 것 같아서 주식을 이동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특수관계인이었네. 그런 경우 이제 세금 폭탄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비특수관계인인데 난 특수관계인인 줄 알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 또 세금을 더 낸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주식 평가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주식 이동할 때는 이 주식을 사고 파는 당사자 또는 증여하고 수중받는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냐 특수관계인이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3부 비상량 주식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였습니다. 비상량 주식 거래 시 증여나 양도의 어떤 게 더 유리할지에 대한 포인트가 10억이라는 게 머리에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이냐 비특수관계인에 따라서 양도세와 증여세에 부과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안 나오네요. 네, 그렇죠.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